우리 딸이 겨우 2억도 안 되는 돈에 팔리는 줄 아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58세 김철수 씨는 온몸이 떨렸다.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은 1억 9천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내놓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가요. 아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김철수 씨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상견례구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철수 씨, 58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그는 18년 전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여보, 오늘 민호 학부모 상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내 미영이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오후 3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김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다. 김철수 선생님이시죠? 급히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신호등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고 했다. 즉사였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15살 민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다. 김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우고 나서 김철수 씨는 혼자 울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해줄게. 그렇게 시작된 호라비 육아는 쉽지 않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다. 처음엔 김밥도 제대로 못 쌌다. 계란말이는 항상 탔고 반찬도 짜거나 싱거웠다. 아빠, 이거 너무 짜. 민호가 도시락을 보며 찡그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아직 서툴러서. 괜찮아요. 나중에 잘하게 될 거야. 민호는 그래도 꾸역꾸역 다 먹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밤늦게 집에 와서는 민호의 숙제를 봐줘야 했다. 수학은 괜찮았지만 국어나 영어는 힘들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잠깐만. 아빠도 좀 어렵네. 함께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다. 때로는 민호가 아빠보다 빨리 이해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둘이 같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도 봤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아빠,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민호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김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용돈을 벌었다. 아빠, 내가 번 돈이야. 민호가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너 쓰라고 번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혼자 다 하느라 힘들잖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써. 그럼 절반만. 결국 절반은 생활비로, 절반은 민호 용돈으로 썼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김철수 씨는 정말 기뻤다. 민호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밤마다 함께 공부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대학 4년 동안도 민호는 성실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리고 드디어 대기업에 취직했다. 연봉 9천만 원. 김철수 씨에겐 꿈 같은 일이었다. 아빠, 이제 내가 아빠를 부양할게. 아직 아니야.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먼저다. 그것도 그렇네. 민호는 웃었다. 아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 가을,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김철수 씨는 진심으로 기뻤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같은 회사 다니는 은행원이에요. 이름은 수진이고 나이는 32세예요. 민호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다. 언제부터 사귀었어? 6개월 정도 됐어요. 왜 이제서야 얘기해?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김철수 씨는 이해했다. 신중한 성격의 민호다웠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 부담스러워? 우리 아들 여자친구인데. 그날부터 김철수 씨는 준비를 시작했다. 평생 모은 돈을 정리해보니 1억 9천만 원이 있었다. 전세집도 있고 아들 명의로 된 적금도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김철수 씨는 만족스러웠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 돈으로 집도 마련해주고 신혼살림도 꾸려주고 싶었다.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몸담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모았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혼자서 절약하며 모았다. 민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이야. 김철수 씨는 통장을 보며 혼잣말했다. 정말 뿌듯했다. 민호가 수진이를 집에 데려온 건 12월 어느 토요일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철수 씨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라.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민호 씨가 아버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수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대화도 잘 안 됐다. 수진아, 우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어. 아, 그러시군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지.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렇긴 하지.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 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김철수 씨가 물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세요. 대형마트 운영하고 계시고요. 대형마트요? 대단하시네. 체인점으로 3군데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김철수 씨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좀 여유로워 보이는구나. 어머님은 뭐 하세요?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그렇구나. 민호 어머님은 뭐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수진은 미안해했지만 그 표정에선 별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럼 아버님이 혼자서 민호 씨를 키우신 거네요? 그렇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동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대화는 매끄럽지 않았다. 수지는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고 일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벌써 9시네. 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수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다. 아빠, 어떠셨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김철수 씨는 뭔가 찜찜했다. 수진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아빠, 수진이 부모님이 상견례 하자고 하셔요. 그래, 좋지. 언제로 할까?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요. 김철수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강남이라니.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장소는 상대방이 정한 거야? 네. 수진이 어머님이 그 집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김철수 씨는 고민이 많았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친구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박 선생? 철수야. 무슨 일이야? 우리 민호 상견례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 드디어 우리 민호가 결혼하나?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너무 떨려. 뭐가 떨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게 아니라 상대방 가족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가? 당연하지. 혼자서 아들 훌륭하게 키우고 선생님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박 선생의 말이 위로가 됐다. 옷은 어떻게 하지? 양복 한 벌 새로 맞춰.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돈 써? 그래야겠다. 다음 날 김철수 씨는 백화점으로 갔다.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상견례 때 입을 정장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 구두까지 새로 샀다. 총 80만 원이 나왔다. 김철수 씨에겐 큰 돈이었지만 아까지 않았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평소보다 한결 멋있어 보였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민호도 신나했다. 선물은 뭘 준비할까? 김철수 씨가 민호에게 물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예의는 지켜야지. 빈손으로 갈 순 없어. 다시 박 선생에게 전화했다. 상견례 선물로 뭐가 좋을까? 과일이나 한과 같은 거 어때? 얼마 정도?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알겠어. 김철수 씨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과일 바구니를 샀다. 15만 원짜리였다. 여기에 정중한 카드도 썼다. 즐거운 만남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철수 드림. 글씨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수진의 첫 인상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토요일 아침 김철수 씨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긴장돼서 계속 뒤척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호도 일찍 일어났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럼 좋겠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잘 안 넘어갔다. 아빠, 조금이라도 드세요. 알겠어.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새로 산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자신 있게 가세요.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후 2시, 강남의 한정식집 앞에서 김철수 씨와 민호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10분 후, 수진의 가족이 나타났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당황했다. 수진의 아버지는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나만 정장 입고 왔나? 김철수 씨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 부끄러웠다. 안녕하세요. 이병철입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힘없었고 시선은 김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김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이쪽은 제 아내 김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어머니도 인사는 했지만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내로 들어가죠. 이병철 씨가 앞장서서 들어갔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다. 김철수 씨는 더욱 긴장됐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철수 씨가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이병철 씨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면서 대충 옆에 놓았다.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그리고는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드세요. 김치 냉장고용 김치 5kg들이었다. 마트에서 파는 그런 김치. 아,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은 15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김치를 준 거였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김철수 씨는 자책했다. 우리는 실용적인 걸 선호해서요. 김순희 씨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김철수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수진의 부모는 계속 수군거리고 있었고 김철수 씨를 신기한 동물 보듯 쳐다봤다. 민호 아버님은 지금 뭐 하세요? 김순희 씨가 처음 질문을 던졌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 공무원이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3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럼 연금이 꽤 나오겠네요. 얼마나 나와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다. 첫 만남에서 이런 걸 물어보다니. 그건 개인적인 얘기라서 뭐 숨길 일 있나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알아야죠. 이병철 씨가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압박감이 있었다. 김철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김순희 씨가 놀란 듯이 말했다. 그것도 안 되네요. 요즘 물가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김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20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엔 충분한데 뭐가 문제일까? 건강은 어떠세요? 큰 병 앓은 적은 없고요? 네, 건강합니다. 혈압이나 당뇨는 다 정상입니다. 보험은 많이 들어놨어요? 나중에 민호한테 부담 안 되게요. 김철수 씨는 기가 막혔다. 마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재보는 것 같았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민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병철 씨가 손으로 막았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민호는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다. 집은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전세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김순희 씨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반지 아니에요? 아니요. 일반 아파트입니다. 어디 동네요? 노원구입니다.
아, 노원구. 그 톤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노원구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듯이. 교통은 어때요? 불편하지 않고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지하철. 또 그런 표정이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씨가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라니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하실 건가요?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다. 1억 9천만 원 정도 준비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병철 씨 부부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1억 9천만 원이요. 그게 다예요? 네. 평생 모은 돈입니다. 김철수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30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다. 평생 모은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김순희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선생님을 30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모았어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다. 1억 9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 자신에겐 엄청난 돈인데 다른 비용도 많이 들었고 민호 교육비도 다른 사람들은 교육비 쓰면서도 더 많이 모으던데. 이병철 씨가 차갑게 말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1억 9천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전세집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전세요? 김순희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 딸이 전세집에서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집들은 다 자기 집 마련해 주는데 1억 9천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저희는 3천만 원 정도 혼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럼 총 2억 2천만 원으로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강남은 20억, 30억 하는데. 김철수 씨는 점점 작아졌다. 이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희 동네는 그 정도까지는 동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병철 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김철수 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물론 현실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호도 너무 늦었어요. 김순희 씨가 계속 공격했다. 35이 되도록 뭐 했어요? 돈도 이것밖에 못 모으고. 어머님, 그런 말씀은. 민호가 참지 못하고 말하려 했다. 민호 씨도 참 한심해요. 이병철 씨가 민호를 직접 공격했다. 다른 남자들은 그 나이면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저는 아직 뭐예요? 언제까지 아직이에요? 우리 딸이 조건을 낮춰서 만나주는 거예요. 김순희 씨의 말이 김철수 씨의 가슴을 찔렀다. 조건을 낮춰서 만나준다고? 저희 딸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명문대 나오고 은행 다니고 예쁘기까지 하고 그런 딸을 왜 민호 같은 애한테 보내냐고 친구들이 다 말려요. 김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다. 민호 같은 애라고? 하지만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한다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니. 이들의 말은 계속됐다. 마치 김철수 씨 부자를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다. 민호 씨는 차도 없죠? 네,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못 느껴? 이병철 씨가 비웃었다. 35 먹은 남자가 차도 없어. 그럼 우리 딸이랑 어떻게 다닐 건데? 대중교통이 우리 딸이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김순희 씨가 기겁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네. 저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실용적. 이병철 씨가 또 웃었다. 그게 실용적인 게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그 말에 김철수 씨는 화가 났다. 가난하다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가난하다고? 다른 남자들 보세요. 민호 씨 나이면 연봉도 1억 넘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뭐가 있어요? 김철수 씨는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민호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착하다고 밥 먹고 살아요? 김순희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위에 뭔가 더 있어야죠. 그런데 민호 씨는 기본밖에 없잖아요. 이병철 씨의 말이 김철수 씨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2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인데 그건 아버님의 사정이고요. 김순희 씨가 차갑게 잘랐다. 우리는 결과만 보거든요.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이병철 씨가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해를 본다고? 뭐가 손해라는 거죠? 우리 딸의 가치를 생각해보세요. 김순희 씨가 당당하게 말했다. 명문대 나온 은행원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런 딸을 1억 9천만 원에 보낸다고요? 이병철 씨가 계속했다.
우리 딸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숨이 막혔다. 딸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건가?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뭐가 너무해? 이병철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실이잖아. 너희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데 1억 9천만 원으로 뭘 하겠어. 집 계약금도 안 되는 돈을. 김순희 씨도 가세했다. 우리는 진짜 결혼시킬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장난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이들의 말은 갈수록 심해졌다. 다른 집 아들들 보세요. 다 부모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해요. 그런데 1억 9천만 원? 이병철 씨가 비웃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도움 요청하지. 뭔 1억 9천만 원이 많은 돈인 것처럼.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그만하라고? 김순희 씨가 날카롭게 반응했다. 내가 우리한테 그만하라고 해? 예의가 없네. 정말. 그럼 5억 주면 만족하실 건가요?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억이면 생각해볼 만하죠. 김순희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딸이 겨우 2억도 안 되는 돈에 팔리는 줄 아세요? 김순희 씨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 순간이었다. 김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딸을 팔린다고. 2억도 안 되는 돈이라고? 20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이 2억도 안 된다고? 김철수 씨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 같은 집에서는 3억, 4억은 기본으로 받거든요. 이병철 씨가 계속 말했다. 1억 9천만 원은 좀 많이 부족하죠.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버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철수 씨를 불렀다. 일어나세요. 우리 가요. 26부 존엄성을 지키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 상견례 잘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는데요. 이병철 씨가 말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기분 나쁘다고 가세요? 김순희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사실만 말한 건데. 김철수 씨는 이들과 한마디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호야, 가자. 네. 아빠, 민호도 황급히 일어났다. 야, 잠깐. 이병철 씨가 소리쳤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김철수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아, 뭐라고 해? 김순희 씨가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김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하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수진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김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다.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민호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김철수 씨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네. 아빠, 1억 9천만 원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야. 맞아요. 부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도 김철수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히네. 혼자서 중얼거렸다. 딸을 돈에 파는 소리를 하다니. 민호가 차를 끓여왔다. 아빠, 차 드세요. 고마워.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만해. 네, 잘못이 아니야. 김철수 씨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20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성실하게 일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려 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아빠, 수진이가 전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저는 이미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 네, 그 자리에서 아빠를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민호의 말이 맞았다. 수진은 부모의 무례함을 말리지 않았다. 그날 밤 9시 정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부모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수진아,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자. 뭐라고요? 수진이 놀랐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민호 씨, 잠깐만요. 부모님이 좀 실수하신 것뿐이에요. 실수?
민호가 웃었다. 실수가 아니야. 그게 너희 가족의 진짜 생각이잖아. 아니에요. 부모님은 원래 좀 직설적이셔서 직설적이 아니라 무례한 거야. 민호 씨, 그리고 수진아. 너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주지 않았잖아. 그 말에 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답이야. 위기 상황에서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야. 민호 씨, 다시 생각해봐요. 수진이 애원했다.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요. 사랑? 민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말렸어야지. 저도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수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내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가족이 돼? 서로 존중하지도 않는데. 수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정말 끝인 거예요? 응,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오늘까지였던 모든 시간은 뭐예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전화가 끊어졌다. 일주일 후,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아빠, 수진이랑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래. 후회하지 않니? 전혀요. 오히려 시원해요.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20년 동안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2억도 안 된다고 하다니.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야.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예요. 김철수 씨는 아들이 대견했다. 제대로 키웠구나 싶었다. 근데 아빠, 1억 9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지. 정말 많은 돈이야. 김철수 씨는 자신 있게 말했다. 30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인데. 맞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날부터 부자의 일상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더 이상 결혼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상견례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몇 달이 지나자 김철수 씨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아. 혼자서 중얼거렸다. 만약 참고 넘어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평생 그런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민호도 점점 밝아졌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련해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소개팅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 관심 있어? 글쎄요. 아직은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해. 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 해. 6개월 후, 민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아빠,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또 김철수 씨는 조금 걱정됐다. 이번엔 회사 선배가 소개해주는 건데 선배가 그분 가족을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31세고 정말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구나. 김철수 씨는 관심이 생겼다. 같은 교육계라 뭔가 통할 것 같았다. 이름이 뭐야? 은혜 씨예요. 박은혜. 좋은 이름이네. 이번엔 달랐다. 민호가 그 여자분 은혜와 만나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았다. 아빠, 은혜 씨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일단 우리 아버지 얘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요. 김철수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어떤 얘기를?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신 얘기, 선생님으로 일하신 얘기들, 그런 걸 재미있어 해? 네.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돈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김철수 씨는 수진과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같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한 달 후, 은혜가 집에 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혜의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다. 반갑구나.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민호 씨가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은혜는 김철수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학교 얘기, 아이들 얘기, 요리 얘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버님도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응, 수학을 가르쳤지. 와, 수학이요. 저는 수학 정말 어려워했는데, 하하.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 아이들 가르치는 일,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 은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혼자서 민호 씨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은혜의 말에 김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일이에요. 요즘엔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던데.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죠. 은혜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만든 반찬 좀 가져왔어요. 은혜가 가져온 반찬들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제일 힘든 게 반찬이잖아요. 고맙다. 정말. 김철수 씨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수진과는 정말 달랐다. 아버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나는 뭐든 잘 먹어. 그래도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글쎄,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저 된장찌개 정말 잘 끓여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다. 다음에 끓여드릴게요. 은혜와의 대화는 정말 자연스러웠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시간이 빨리 갔다. 아버님, 요즘도 가끔 학교에 가세요? 가끔 후배들 만나러 가지. 아이들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해. 30년 넘게 가르쳤으니까.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그래. 몇 학년 담임해? 3학년이요. 3학년이면 제일 귀여울 때네. 맞아요. 정말 천사들이에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은혜가 말했다. 저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편하게 와. 은혜가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다. 아빠,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네. 김철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진이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주부터 은혜는 자주 집에 왔다.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다. 어떨 때는 직접 만든 김치, 어떨 때는 밑반찬들. 은혜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고마워. 김철수 씨는 감동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은혜야, 내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구나. 정말요? 부모님도 아버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네. 제가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얘기를? 혼자서 민호 씨 훌륭하게 키우신 얘기, 선생님으로 성실하게 사신 얘기들. 김철수 씨는 뿌듯했다. 2달 후, 은혜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이번엔 은혜네 동네에 있는 조용한 식당에서였다. 아빠, 이번엔 부담 갖지 마세요. 응, 알겠어. 하지만 김철수 씨는 여전히 긴장됐다. 지난번 일이 트라우마가 됐다. 은혜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그럼 다행이고, 은혜가 미리 다 얘기해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런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선물도 간단하게 준비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옷도 정장이 아닌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입었다. 상견례 당일, 김철수 씨는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아버지는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쪽은 제 아내 최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부터 달랐다. 이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민호 아버님, 정말 좋은 아들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혜가 민호 씨 정말 좋아해요. 은혜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님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요? 홀로 자식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 말에 김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일이에요. 박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은혜를 혼자 키운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 알아요. 최미선 씨가 말했다. 그러세요? 네. 제가 한때 아팠을 때 남편이 혼자 은혜를 돌봤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박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18년을 혼자 하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철수 씨는 감동했다.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민호 씨는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플 때도 잘 챙겨줬어요. 그런 아들을 키우신 아버님이 더 대단하시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최미선 씨가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박영수 씨의 말이 김철수 씨에게는 감동이었다. 어디서 살 계획이세요? 일단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난번 상견례와는 정반대였다. 이들은 전셋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요. 최미선 씨의 말이 김철수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결혼 준비는 정말 순조로웠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도우며 준비했고 민호와 은혜도 행복해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이번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은혜 부모님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세요. 나도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 결혼식 한 달 전, 김철수 씨는 은혜에게 말했다. 은혜야, 미안한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다른 집들처럼 집을 사주지도 못하고.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은혜가 김철수 씨의 손을 잡았다. 제가 원하는 건 집이 아니라 민호 씨예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예요. 김철수 씨는 또 눈물이 났다. 정말 좋은 딸을 얻었구나. 결혼식 날, 김철수 씨는 새 턱시도를 입었다. 이번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산 옷이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민호도 신랑복을 입고 있었다. 너도 정말 멋있다. 부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양가 부모님들도 행복해했다. 신부 아버지 박영수입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신랑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좋은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버지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요. 신혼부부는 김철수 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은혜가 진심으로 말했다. 뭐가 고마워? 이렇게 좋은 집 구해주셔서. 이게 뭐가 좋다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김철수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6개월, 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아버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김철수 씨는 너무 기뻤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됐다.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김철수 씨는 바빠졌다. 아기 용품도 사고 이유식 만드는 법도 배웠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내 손자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김철수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쁜 아기예요. 김철수 씨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 있었다. 우리 민호를 낳았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네. 아기가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행복해졌다. 주말마다 민호 가족이 김철수 씨 집에 놀러 왔고 은혜는 시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셨다. 아버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 은혜는 정말 요리를 잘했다. 김철수 씨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두 돌이 된 손자 도윤이가 뛰어와서 안겼다.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김철수 씨는 손자를 안고 뱅글뱅글 돌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며느리에 예쁜 손자까지 있는데 수진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김철수 씨는 그때를 돌이켜봤다. 만약 그 상견례에서 참고 넘어갔다면, 만약 민호가 수진과 결혼했다면 정말 그때 결정을 잘한 것 같아. 2년 후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다. 수진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응, 안녕. 김철수 씨도 짧게 인사했다. 민호 씨는 잘 지내요? 그럼 잘 지내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응, 축하해요. 정말.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혹시
아기도 있나요? 있어. 2살. 그렇구나. 정말 축하해요. 수지는 쓸쓸해 보였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겠지. 저는 아직이에요. 부모님은 잘 계셔? 네. 그런데 요즘은 수진이 말을 멈췄다.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요.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얘기했다. 아빠, 수진이를 만났어요? 응. 마트에서 우연히. 어떻던가요?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결정이 맞았어요. 그래. 그때 잘한 거야. 김철수 씨도 확신했다. 만약 그 가족과 인연을 맺었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은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은혜는 진짜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 내가 복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부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버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은혜가 말했다. 뭔데? 그때 수진 씨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김철수 씨는 그날을 떠올렸다. 심했지. 1억 9천만 원을 보고 그게 다냐고 하더라. 어머,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게 말이야. 평생 모은 돈인데. 민호가 끼어들었다. 은혜야. 그 사람들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더라. 참 안 됐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김철수 씨가 손자를 보며 말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지. 맞아요. 아버님,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 거야. 하지만 좋은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 김철수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3년이 지나자 도윤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 도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도윤이 기다렸어.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이런 대화가 김철수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 아빠,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셔야죠. 아직 아니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가끔 놀러 오는 게 더 좋아. 김철수 씨는 진심이었다.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더 편했다. 은혜도 출산 후 학교에 복직했다. 아버님, 제가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 꿈이잖아. 감사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은 구시대적이야. 김철수 씨는 며느리의 꿈을 응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철수 씨와 은혜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김철수 씨에게 자주 얘기했다. 그래. 어떤 일인데? 3학년 아이가 선생님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했더니 남편이 잘생겼냐고 묻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웃음이 났다. 뭐라고 했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어요. 하하. 민호가 들으면 좋아하겠네. 어제 손자 도윤이가 이런 말을 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20년 전 아내가 떠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 그리고 3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에서도 이런 완벽한 가족을 만날 줄 몰랐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모욕당할 때 자존심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런 행복이 온다. 김철수 씨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수진의 부모님이 우리 딸이 겨우 2억도 안 되는 돈에 팔리는 줄 아냐고 했을 때 일어나서 나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 김철수 씨는 61세가 됐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주말마다 손자 도윤이가 놀러오고 며느리는 친딸처럼 잘해준다. 아들은 승진도 하고 더 넓은 집으로도 이사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2살 된 손자 도윤이가 뽀뽀를 해줬다. 할아버지도 도윤이 사랑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다. 수진의 부모가 말했던 2억도 안 되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 말이다. 그때 그 상견례에서 김철수 씨가 배운 건 이거였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 마음을 본다. 진짜 좋은 가족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아무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도 모욕당하며 살라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니니까. 결국 그들이 김철수 씨에게 준 건 모욕이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던 셈이다. 김철수 씨는 오늘도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한다. 정말 잘 살았구나. 김철수 씨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의 시작은 그날 상견례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일어난 순간이었다.